안녕하세요. 세기 PNC에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사진의 온도를 더하다 온도픽 이철현입니다. 오늘은 저의 소개와 함께 사진과 삼각대의 이해, 그리고 삼각대로 담아내는 장면, 보정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실제 보정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온도픽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담임 4기로 활동하고 있고 개인 오프라인 강의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삼각대의 이해입니다. 제가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수평과 수직입니다.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을 보았을 때 첫 번째 사진의 타워보다 두 번째 사진의 타워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이 맞지 않은 사진을 보정을 통해 수평을 했을 때 조금 더 확대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24mm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30mm가 될 수 있고 50mm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장비의 성능과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대는 보다 좋은 사진의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iOS를 고정한 상태에서 iOS를 올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 모두 삼각대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삼각대로 담아내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삼각대 없이 iOS를 6400까지 올려서 촬영한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삼각대를 통해서 장노출로 iOS 100을 고정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화면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왼쪽 사진의 하늘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노이즈가 생기고 사진이 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iOS를 높였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이미지 퀄리티가 저하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좋은 사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삼각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진처럼 오히려 차량들이 멈춘 모습이나 이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iOS를 올리고 촬영한다면 경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미지 퀄리티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장노출을 촬영함으로써 파도가 점점 밀려오는 모습을 부드럽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을이 움직이는 흐름을 함께 담았기 때문에 보다 더 부드러운 노을 색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같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촬영하는 장노출의 한 장면입니다. 평소에는 자동차 불빛이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삼각대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빛의 흐름과 기록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폭포를 촬영할 때 삼각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파도가 내려오는 순간에 포착을 해서 파도의 질감과 거칠음이 표현되지만,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파도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보다 더 부드럽고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어두운 밤에 조명과 함께 장노출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의 빛 갈라짐과 파도의 장노출, 그리고 어두웠던 부분의 밝기까지 삼각대 하나로 이렇게 좋은 사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삼각대로 촬영할 때 꼭 필수적으로 촬영하는 게 왼쪽에서 같은 피사체를 한번 담았다면 반대편에서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담아줍니다. 이렇게 담아준 이유는 삼각대 하나로 한 장면을 촬영할 때 보통 10초에서 30초까지 촬영을 하는데 그 시간을 투자한 만큼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상반되는 모습을 담았을 때 같은 장소이지만 여러 가지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을 보면 일반적으로 담을 수 있는 야경 사진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은 조리개를 보통 F8에서 F11까지 조여주는 사진입니다. 조리개를 조였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 번째로 먼 피사체까지 함께 선명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빛 갈라짐까지 선명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어두운 상황에서 조리개를 개방해서 찍는다면 다음과 같이 빛 갈라짐이나 전체적인 디테일을 확인할 수 없겠지만, 삼각대를 통해서 조리개를 조여준다면 전체적인 디테일과 함께 야경 사진을 좋게 담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집 앞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가장 평범한 모습의 야경 사진입니다. 다음과 같이 장노출을 촬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갈라짐이 선명하게 확인하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두운 부분까지 이미지 퀄리티가 노이즈 없이 잘 확보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은 일출 사진인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진의 색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눈으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색이 표현되는 걸 흔히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별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런 별 사진도 간격 촬영을 통해서 여러 장을 담아낸다면 다음 사진과 같이 빛의 궤적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전 사진과는 다르게 색감도 함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이미지가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보정을 하면서 함께 보정이 왜 필요하고 보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PT에서 보여드렸던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일출의 사진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평을 잡기 위해서 색숫자 제거와 프로필 교정 사용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렌즈의 왜곡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평을 잡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자르기 툴이 있습니다. 이때 자르기 툴의 눈금을 통해서 수평을 대략적으로 잡아줄 수도 있지만, 자르기 툴에서 각도를 눌러주시면 각도를 클릭하고 수평선을 이어주면 그 수평선에 맞게 수평을 잡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은 바다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수평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에만 활용할 수 있고, 세로는 불가능하며 가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할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 비율 역시 4분의 5로 잘라서 이미지를 더해 주겠습니다. 이때 이미지를 짤 때 중요한 것이 밑에 어두운 부분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해서 바다만 보여줄 것이냐 선택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더 깔끔한 이미지를 위해서 바다만 보여주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대비를 낮춰주고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반대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진이 희미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희미해진다는 말은 전체적인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두운 영역을 올리면 어두운 영역에 감춰져 있던 디테일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어떤 부분을 보정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전적인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비를 낮췄기 때문에 흰색 계열과 검정 계열을 조정해 줍니다. 대비는 말 그대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경계를 조금 더 뚜렷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흰색 영역을 올려주고 검정 계열을 내려주면 대비를 낮췄다고 하더라도 강한 대비가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진의 색감을 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핑크색, 약간 노래 색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색조를 핑크색 톤에 가져다 주시고 밝은 영역에 핑크색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밝은 영역에 따뜻한 색감을 넣었다면 어두운 영역에는 조금 더 차가운 색감을 넣어주는, 서로 약간 대비되는 색감을 넣었을 때 안정적인 색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영역에는 파란색에 가까운 초록색 색조를 넣어주고, 이렇게 색감을 넣은 다음에 명암별 색 보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입니다. 균형은 말 그대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에 색을 넣은 거를 서로 조화를 맞춰주는 것인데, 균형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밝은 영역에 색이 더 핑크색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어두운 영역에 파란색에 가까운 녹조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일출의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붉은색이 강한 걸 좋다고 생각해서 좀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색온도입니다.
세곤도는 보통 로 파일로 촬영했을 때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아무래도 빛과 색 정보를 가지고 있는 로 파일의 경우 조금 더 보정의 가능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색온도를 조금씩 올려주시면 색이 점점 차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사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이 조금 더 색이 날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줄 때는 통곡선에서 다음과 같이 톤을 조금 더 눌러주시면 보다 선명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색을 반겨주기 위해서 생동감과 채도를 건드려주고, 저는 이 부분이 살짝 어둡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색온도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조금 더 보라색 색조를 넣기 위해서 그라데이션 툴로 색조를 조금만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정을 해주시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저만의 색감을 사진에 넣는 걸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조형물과 달을 함께 담은 사진인데, 이때 불필요한 피사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피사체를 지워주기 위해서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함께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토샵을 넘어가기 전에 색감을 먼저 잡아줍니다. 색감을 먼저 잡아주는 이유는 색감을 잡은 상태에서 포토샵에 들어가고 다시 포토샵에서 불필요한 피사체를 지워준 후에 라이트룸으로 돌아온다면 색감 표현을 한번 했던 거를 한 번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색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라색 색감을 위해서 밝은 영역에 붉은색을 넣어주고, 어두운 영역에는 반대되는 파란색 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라색깔 톤을 잡은 후에 사진, 응용 프레임 편집, 그리고 포토샵으로 이동해 줍니다. 이렇게 라이트룸에서 기본적인 색 보정을 한 후 포토샵에서 불필요한 피사체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지워주는 툴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인 패치 툴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요소에 있던 부분을 없는 쪽으로 옮겨주시면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자연스럽게 지워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분 역시 함께 지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불필요한 피사체와 담고자 했던 피사체가 겹쳤을 때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도장 툴을 통해서 Alt 또는 옵션 키로 색을 지정한 후 지워주고자 하는 곳에 색을 끌어옵니다. 반대편 역시 동일하게 색을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준 후 조금 더 어려운 이렇게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고 크기를 줄여서 좀 더 디테일하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픽셀로 안쪽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사이즈를 맞춰주신 후 안쪽에 있는 부분까지 끝까지 넣어서 지워주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지워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 툴을 통해서 약간 어색해진 부분은 다시 한번 패치 툴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요소를 지워준 다음에 Ctrl S 또는 커맨드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라이트룸에 역시 TIF 파일로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인스타그램 업로드를 위해서 사이즈를 조정해주고 마지막으로 채도나 색온도를 통해서 조금 더 원하는 색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은 조리개 팔로 셔터 스피드를 3초로 고정을 했고 iOS는 50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진이 어두운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작업을 위해서 노출과 대비를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디테일을 하기 위해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조정해 주고 희색 영역과 검정 계열을 조정해 줍니다. 이렇게 한다면 대비를 분명히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대비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체적인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준 후 색감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영역에 매직아웃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따뜻한 색감을 넣어주고 이제 반대가 되는 어두운 영역에는 조금 더 푸른 색감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색감 작업을 한 후에 수평과 수직을 먼저 맞춰주고 채도를 조정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톤이 잡힌 거 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통곡선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확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곡선을 다음과 같이 S자 형태를 통해서 대비를 확보해 주는 모습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끝에 이 점을 올리면 조금 더 매트한 질감의 사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끝점을 올린 후에 S자 형태를 그리는 걸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로드를 위해서 4분의 5로 맞춰준 다음 디테일한 색감을 좀 더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하늘에 파란색이 더 있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라데이션 필터를 통해서 색온도를 조금 낮춰줌으로써 조금 더 푸른 색감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야경 사진을 담았을 때 상당히 약간 무채색의 색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파일에서는 조금 더 무채색에 가까운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사진을 조금 더 색감이 강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도심의 모습까지 정확하게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위해서 부분 대비를 낮춰주시면 기존과 다르게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 대비를 내렸을 때 사진의 퀄리티가 조금 더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텍스처를 건드려서 선명도를 조금 더 올려줍니다. 다음으로 다음과 같은 사진에서 하늘이 상당히 뿌옇고 안개가 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DAZ 통을 통해서 안개를 어느 정도 제거함으로써 시야를 좀 더 확보해 줍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는 보정 툴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기본이 되는 파란색을 조금 더 내려주고 다음과 같이 함께 바뀌는 붉은색 영역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줌으로써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하늘의 색감을 조금 더 표현하거나 아니면 건물의 느낌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티렌 오렌지라는 색감의 가장 기본적인 보정 방법이고 이렇게 티렌 오렌지 색감을 표현해 준 다음에 최종적인 색감 보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경 사진의 경우 밝은 영역에 조금 더 따뜻한 색감을 넣어주고 어두운 영역이 되는 하늘에 파란색 톤을 조금 더 넣어줌으로써 빛이 들어오는 밝은 부분은 살려주고 어두운 밤하늘의 경우는 조금 더 파랗게 색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영역에 조금 더 노란 따뜻한 색감을 넣어주고 하늘에는 반대되는
푸른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색감을 잡아준 후에 기존 사진과 동일하게 S자 형태를 그려주시면 사진의 전체적인 매트한 톤과 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최종적으로 내보내기 전에 업로드를 위한 사이즈 조정을 한 후에 디테일한 색감 교정을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하늘을 더 많이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차량의 궤적을 더 보여줄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늘보다는 차량의 궤적이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피사체 또는 포인트에 맞춰서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사진의 표현을 위해서 기존에 촬영했던 비율이 아닌 조금 더 축소를 해서 중심선에 중심이 함께 일치하는 위치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중심이 되는 부분이 딱 정확하게 중심에 들어온다면 보다 더 안정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비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디테일 보정을 위해서 채도를 올려서 기본적으로 색감을 어느 정도 잡아준 후에 아래에 있는 색조와 채도 강도 툴을 통해서 보다 더 디테일한 색감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파란 색감을 좀 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색감을 조금 더 하늘색에 가깝게 옮겨주시면 저희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하늘의 색을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색조 같은 경우는 가로등 불빛, 그리고 건물의 색, 그리고 붉은 외벽까지 기존에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다 노란색 색감이 띄는 걸 볼 수 있지만 색조에서 올려주고 이렇게 조정을 해줌으로써 아까 명암별 색 보정을 넣으면서 들어갔던 전체적인 노란색이 차이점을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은하수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은하수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정을 안 하면 디테일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카메라 보는 것이 다르듯이 사진으로 봤을 때 상당히 흐릿하고 이미지가 되게 약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은하수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별 사진이라고 느낄 정도로 은하수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정을 통해서 은하수를 조금 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밤하늘의 색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색온도를 내려줌으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밤하늘의 색감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흰색 영역과 검정 계열을 조율해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별빛이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하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형 필터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사형 필터를 은하수가 있는 위치에 입혀줍니다. 그리고 은하수가 밝아야 되는지 배경이 밝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 은하수가 밝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부의 노출을 낮춰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변부가 어두워지면 상대적으로 중심이 되는 은하수 부분은 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작업을 해준 다음에 우클릭을 통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복제를 해주면 한 번 칠했던 적용된 부분이 중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중복이 된다면 특정 부분이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조금씩 사이즈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서 하나,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크게
은하수 부분에 디테일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은하수 부분만 하나 더 보정을 하고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평면적인 은하수 사진이 아닌 반사형 필터만을 통해서 조금 더 은하수를 확보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하게 통곡선을 조금 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비를 올려주는 이유는 빛과 어두운 영역의 경계를 말씀드렸던 대비를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별이 강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정을 한 후에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은하수 부분에 붉은색을 넣어주던가 아니면 또는 푸른 빛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은하수의 색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하수는 하얗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색감을 채워줌으로써 자신만의 은하수 색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은하수 사진 그리고 별 사진 같은 경우는 선명이 가장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선명하게 툴을 사용할 때 그냥 양을 올리는 경우 또는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명하게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라는 걸 활용해 줘야 됩니다. 마스크를 일반적으로 올렸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옵션 키를 통해서 눌러준 후 조절해 주시면 흰색 영역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흰색 영역이 적용되는 부분이 선명하기가 적용되는 부분인데 저는 은하수 부분이랑 별 사진을 좀 더 선명하기 위해서 은하수와 별이 체킹되는 흰색 부분만 표현해주고 선명하기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원하는 양의 선명하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PPT에서 보여드렸던 평범한 별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간격 촬영을 통해서 시간에 맞게 주기적으로 계속 촬영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해 주신 후 사진, 응용 프레임 편집, 그리고 포토샵에서 레이어 열기를 클릭해 주십니다. 이렇게 포토샵 레이어 열기를 한다면 레이어에 처음 찍었던 사진부터 마지막 사진까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별의 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레이어부터 마지막 레이어까지 전체 여행을 선택해 주신 후 위에 보시는 표준 그리고 디졸브, 어두운, 곱하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밝게 하기를 눌러주시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밝은 부분을 인식해서 별 궤적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렇게 별 궤적을 표현해 준 다음에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포토샵으로 들어온 걸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진 사진을 좀 더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색온도를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한 작업을 위해서는 기본에 보시는 톤에서 자동을 눌러주시면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어느 정도 사진에 맞는 이미지를 확보해 줍니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 여기 모서리 부분에 빛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네팅을 줌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모서리 부분의 밝음 현상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네팅을 줌으로써 모서리 부분이 어두워지면 상대적으로 중심부가 조금 더 시선이 집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색감 잡을 해준 후에 기존의 사진에 구름이 있었던 게 장노추로 촬영되면서 해당 부분에도 구름이 장노출로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구름이 하얗기 때문에 구름 역시 밝은 영역 또는 흰색 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밝은 영역에 색감을 넣어도 구름의 색감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의 색감을 넣기 위해서
아래 보이는 밝은 영역에 색감을 넣어준다면 밝은 영역에 해당하는 별까지 동일하게 색감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름 부분만 조금 더 색감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그라데이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에서 색상을 선택해서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색온도나 색조를 통해서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진에서 색감을 넣는 것보다는 색온도와 색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온도와 색조를 놓고 함께 떠버린 이 밝은 영역을 조금 더 확보해주기 위해서 구름에 해당하는 영역에 이렇게 레이어를 씌워줍니다. 다음으로 DH를 높여주고 검정 계열을 좀 더 낮춰주시면 구름에 가려졌던 조금의 디테일이 더 많이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톤을 먼저 넣어주신 다음에 한 번 더 그라데이션 필터를 사용해서 원하는 색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감을 넣어준 후에 올해부터 생긴 이 색조 툴이 옮겨주시면 자연스럽게 색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원하는 톤만 먼저 잡아주신 후에 색조 툴을 통해서 이렇게 색깔을 빼도 되고 이렇게 색깔을 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톤을 만져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사진 역시 통구선을 S자 형태로 그려줌으로써 조금 더 별의 궤적이 더 선명해지는 걸 확보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선명하게를 통해서 별 궤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선명하게를 좀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기존에는 우리 흔히 볼 수 없는 색감이지만 색감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특별한 별 궤적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별 궤적에 색감을 넣는 방법, 그리고 평범한 야경 사진에 색감 표현하기, 매직아워의 색감을 조금 더 더하는 방법, 기존에 있었던 불필요한 피사체를 지워주고 색감을 조금 더 선명하게 넣어주기, 그리고 평소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특별한 자신만의 색감 표현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용한 색감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만의 색감 그리고 자신만의 야경을 표현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